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과는 다르게 종가상으로는 시장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변동성은 나왔지만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0.4%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0.15% 소폭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전장의 에코프로 BM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크게 상승을 했었다면 10시부터는 시장이 조용했었죠. 그렇지만 큰 낙폭은 아닌 만큼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양극재 기업들의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포스코퓨처엠이 오랜만에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그 외에는 LG화학을 제외한다면 크게 밀리거나 또 크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에코프로비엠이 15% 급등이 나왔고, LNF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양극재 기업들의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런데 조금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에코프로는 또 7%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HLB까지 이 3개의 종목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진 종목들이 보이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날에 약 4천억가량의 매수가 들어왔었고, 오늘은 4천억이 조금 넘게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큰 변동은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지금 10거래일인가요? 계속 순매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줄어드는지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외국인의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약 280억 정도, 꽤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 이후로 4거래일 만에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수급에 큰 변동은 없었네요. 이어서 오늘 급등이 나왔던 에코프로비엠, 확실히 이렇게 갭상승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포스코퓨처엠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LNF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일단은 금액으로만 따져본다면 포스코퓨처엠하고 삼성전자, 이 2개의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LNF, 현대로템,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자, 기관과 외국인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고, 두 번째로 양극재 기업들,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LNF, 이쪽이 오늘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나스닥이 0.5%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0.6%, 그리고 다우지수도 다시 한번 0.8%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확연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까지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또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도 소폭의 반등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면 오늘은 0.6%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촬영 시점에는 2시가 조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은 그래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부터는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중요한 이슈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12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일단 지금 앞두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미국의 FMC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기대를 하는 것이 내년 초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별다른 조정 없이 강세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미국의 11월 CPI 지수 발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 달에 3.3%였나요? 그 정도가 나왔었고, 또 최근에는 다시 한번 유가가 떨어진 만큼 잘하면 3% 초반이라든지 정말 기대감을 가져온다면
2% 후반대까지 이렇게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말쯤이 되면 예상치가 나올 거거든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정점기는 충분히 지나가고 있다.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언제쯤에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11월 CPI, 앞으로의 중요한 일정으로서 날짜를 한번 기억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방산 관련주가 조금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오늘 K9 자주포 추가 수출건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인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로 수출할 것이고 규모는 약 3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방산 관련주인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산 관련주는 앞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 국내 증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투자처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방산 관련주를 왜 매수하라고 했을까? 그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수출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최근의 역배열 추세에서 지난달에 흐름을 돌렸던 만큼 추가 수출건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내년 시장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자, 오늘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지난달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증감률을 보세요. 작년 한 해는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마이너스의 성장을 보였다면 이번 11월에는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재고 감소라든지 또 AI 반도체의 성장, 그리고 어제 단차를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 점도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이 된 만큼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과거에도 4개월간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그 마이너스 폭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번에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12월 연말이라든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는 가장 큰 이슈 2차전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전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삼성 SDI가 5년간 44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 보니까 오전장보다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규모 자체를 한번 보세요. 5년간 44조 원이에요. 그럼 1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대략적으로 8조 초반 정도? 보수적으로 8조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8조 원 정도를 공급하는 것인데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보시면 자, 지난 3년 동안의 매출을 보세요. 작년 매출은 5조 원대였고 올해 매출은 추정치이지만 7조 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모 자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체감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를 보시면 오전장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오후장까지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이 어쩌면 추세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역배열 추세였고 그 역배열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많은 매물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한 차례 빠졌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을 높여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힘을 모은 뒤에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구간과 마찬가지로 지금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또 그동안 물렸었던 이런 구간이죠. 개인들의 투매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들어와서 이런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고 과거 이 당시처럼 이와 같은 박스권을 만든다면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추세를 돌릴 때는 역배열 추세를 처음으로 돌리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역배열 추세가 아닌 정배열 추세의 초입으로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저희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물론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또 되려 빠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LNF라든지 첨보 이런 종목들을 보면 분명히 바닥에서 조금은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지난 11월 초처럼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또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해 본다면 굳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 시각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추세를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업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아무리 시장에서 전망이 어둡고 또 목표 주가가 낮다고 해도 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갭을 메우고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단단하게 바닥을 다진 뒤에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종목들은 첫 번째로 나의 계획들을 세워보시고 그 계획들에 맞게 움직이는지, 움직인다면 계속 들고 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짧게 손절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 박스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에코프로 BM은 대규모 공급 계약건이 나왔고 또 지금은 어찌 본다면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특히 양극재 기업들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과 다르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내일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